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시원한 거 하나 먹고 나면 정신이 번쩍 듭니다. 자, 자 원래 오늘 오늘 이제 기초과정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42쪽에 이제 물상에 대해서 좀 하려고 했는데 이제 기초과정에 이제 가장 근원이 되는 내용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은 지난 시간까지 사실 다 했습니다. 음량이 어떻게 변화한다는 거거든요. 결국 음량이 어떻게 변화한다는 까지 이제 해갖고 그 12지지까지 다 했습니다. 했고 그리고 오늘은 좀 물상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기초 과정에서 첫 번째 시간은 상생상공론으로 지금 바로 넘어가도 됩니다. 사실 바로 넘어가도 되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좀 이제 제가 프린트물을 하나 드렸는데 요 얘기의 내용은 사실 40쪽에 지지 오행의 속성의 내용의 편입니다. 이게 제가 프린트물을 드린 것은요. 그래서 요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40쪽에 있는 내용을 조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이걸 드렸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쓰지를 않고 또 쓰면은 또 시간이 많이 가는데 필요한 부분만 제가 뭐 써가면서 고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지지를 목화금수 그래 사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한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 천간의 오행이 어떻게 이제 연결되어 있느냐는 그까지죠. 아, 또 안 쓰고 안 되겠네요. 잠깐 해자축. 자, 요 이제 12개 지지의 각각 글자들의 특징을 제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야기하고자 하는데 자, 우선 인묘지는 오행상 목의 구간입니다. 그죠? 지지 우리가 오행과 사상에서는 이 계절적으로는 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묘진의 글자는 오행상 목이니까 목에 소속돼 있으니까 목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거잖아요. 인묘진의 글자는 일단은 목의 성정을 갖고 있다. 그럼 목의 성정은 뭐였습니까? 대표적으로 무조건 시작한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 시작하는 가운데서도 여기서 천간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글자를 같이 이제 접목시켜 보면 인이라는 글자는 천간에 올라가면 뭡니까? 갑목이죠, 그죠? 갑이고 을이고 이건 무토고 이건 병화고 요거까지 하겠습니다. 정화고 이거는 기토고 이건 이제 경금이고 이거는 이제 신금이죠. 신금이고 이것도 이제 무토고 이거는 이제 임수고 임계수 이건 이제 이 기토고 이 천간의 글자고 이제 이렇게 이제 이 같이 이제 자기의 글자들이죠. 천간 지지가 자기의 글자들을 뜻하는데 자, 뭘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좀 더 세세하게 55쪽의 내용을 참고하셔도 좋습니다. 자, 지지의 거는 천간의 거는 아마 지지의 것보다 좀 쉽게 아마 이해를 다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혹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도 나가면서 천간에 대한 것들과 같이 연계가 되어 있는데 좀 아직 조금 더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개 글자들은 목의 구간입니다. 그래서 목의 구간이라면 우리가 이야기했듯이 무조건 시작하는 구간이다. 그런데 천간에도 목의 구간에 시작하는 구간이었다. 그죠? 물론 기와 질이 다른 물질과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은.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은 사상적으로 이제 우리 지지의 거는 사상적으로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 봄이라 하면 1년 중에 봄이 가장 먼저 시작되는 이 계절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 계절 중에서도 임목이라는 글자는 가장 먼저 나왔다. 천간에는 간목이었지만은. 그래, 임목이라는 구간은
임목이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나왔다. 그 임목의 음력으로 2월 달이죠. 그래 2월 음력으로 2월 음력이 아니라 양력으로 2월이죠. 2월 4일 정도에 이 입춘이 오는 거죠. 입춘. 입춘이 들어서야지 이제 비로소 이제 봄이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구간부터 이제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이렇게 되죠. 8, 9, 10월, 11월, 12월, 1월까지 12개로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제 봄은 천지가 파릇파릇하다는 거죠. 이건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알지만, 그래서 임목은 지지의 특성 중에 가장 우리가 그 중요하게 봐야 될 대목이 뭐냐면, 이 글자가 천간에 있는 글자는 갑은 갑과 을이 목이지 않습니까? 을목은 자 병화를 좋아합니다. 을목은 다음 구간이 병화잖아. 병화를 친하고, 갑목은 수와 친합니다. 임계수, 계수와 갑목은 친하고. 이걸 옆으로 딱 선언하는 보면, 그 다음에 병정 다음에는 뭡니까? 정화는 경금을 좋아한다는 얘기예요. 또 신금은 임수를 좋아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개수는 이 토고 신금보다도 갑목을 좋아한다. 갑목과 친하다. 일단 이 옆으로 그죠? 그렇게 이제 친화를 글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천간의 글자들이. 근데 지지의 글자들은 보면 뭐 지지의 운동성 천간에는 사실 쉽습니다. 여기 보면 목화 토금수가 딱 자기 역할들이 딱 있기 때문에 쉬워요. 딱 나눠져. 근데 지지의 글자들은 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지지의 운동성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삼합의 운동성입니다. 삼합의 운동성. 우리가 천간의 글자들을 봤을 때는 임목은 갑목과 같다 했으니까 이 개수를 만나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반면에 야는 뭡니까? 이미 이때는 지하에는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죠. 봄이니까. 그죠? 이때는 봄이 물기가 다 있는 상태예요. 천간하고 달리. 그래서 야들의 지장간에 갖고 있는 글자들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됩니다만, 임목은 인오술 삼합의 운동성으로, 그래서 임목은 무조건 병화를 보고 간다라는 거예요. 병화를 제가 갖고 있잖아. 그래서 병화를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임목은 목생화 하는 거구나. 지 운동성이 그래요. 그래서 야들은 임목이나 각 계절의 초입에 있는 글자들이잖아요. 사도 마찬가지고. 계절의 초입에 있는 글자들은 어떤 그 운동성에서 항상 장생지입니다. 항상 생지가 되는 거예요. 생지. 어린 아이가 막 태어나는 구간 굉장히 활발해지지 않습니까? 좌충우돌하고. 그래서 그 글자들은 4개 다는 역마에 해당된다. 가만히 있지 못하다는 얘기예요. 역마에 해당된다는 거죠. 야는 화의 생지가 되는 거죠. 그 봄에 임목은 가장 먼저 시작하는 구간이었다. 그래서 임목은 책에 여기 보면, 제가 프린트물을 보면, 자 여기서 한번 보겠습니다. 목의 구간에 보면 목에 임묘진 해서 봄이라고 해놨습니다. 목에.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니까 목의 구간은 가장 기본적으로 추진력, 이제 시작했으니까 굉장히 의욕적이고 진취적이고, 그 인묘라는 글자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투자를 뜻하고 새싹을, 물상적으로 새싹을 뜻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든 일의 시작하는 거고, 여기 창조라고 했습니다. 실행, 빛이라고 하는데, 인묘 중에 창조라는 것은 가장 먼저 나온 글자예요. 갑과 인은 없는 것에서 나온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특허 이런 거나 마찬가지다는 얘기죠. 없는 것에서 만들어낸 거고, 묘라는 글자는 있는 것에서 더 확산해 나가는 거죠. 더 발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인과 묘의 특징이 다른 거예요. 만약에 인이 문서에 속한다면 이는 어떤 문서입니까? 없던 것에서 새로 만들어진 문서예요. 묘의 문서는 있는 것에서 더 발전된 문서예요.
문서라면 문성을 가리킨다면 좀 더 우리가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본다면 그렇게 봐야 글자의 특징을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째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는 목이 문서라 가정합시다. 목이 재물이라 가정합시다. 그죠? 우리가 이제 육신적으로 걸어 본다면 목이 재물이라면 다른 거에 비해서 재물이 적다 규모가 그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규모가 적다. 그러면서 뭡니까? 그러면서 투자하고자 하는 재물이라는 거죠. 그런 돈이 들어오면 목이 재물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돈이 들어오면 이걸 어딘가에 자꾸 투자하려고 한다라는 그러한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이제 임목과 묘목의 차이는 없는 것에서 새로운 거를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투자함과 그걸 멘탈 헤딩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있는 것에서 더 발전하기 위함의 어떤 투자, 그건 다른 거죠. 그런 글자들의 차이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셔야 된다. 그걸 이제 메모해 놓은 건 뭐냐면 여기 이제 빚 대출이라고 해놨죠. 빚 대출 실행이라고 해놓은 거는 뭐냐면 내가 계획 잡았던 것에서 목의 기운이 오면 그 해는 실행하고자 한다라는 거예요. 실행하고자 한다 뭔가. 자, 인목이 왔을 때는 그죠?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지금 묘년이잖아요. 지금 묘년을 지나고 있는데 그래 작년에 인년이 왔어요. 그럼 그 전에는 축년이었지 않습니까? 이 겨울을 거쳐오면서 계획했는 것을 이때는 모든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일단 이 글자들의 기운적 특성이 뭔가를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누군가의 우리 자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그렇게 영향을 가겠죠. 느끼게끔 되어 있던 기운을. 근데 누구한테는 십성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누구한테는 내가 뭔가를 직장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것을 느낄 것이고, 누군가한테는 또 뭐, 글과 학문을 해야 되겠다, 인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다 다르게 다가오지만은 일단은 뭔가를 실행하고자 한다라는 거잖아, 목의 구간에. 그래서 그걸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해놓은 거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근데 목의 구간에서는 금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금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은 을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을목, 묘라는 글자를 이야기합니다. 을목은. 금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을목은 을경의 합이거든요. 그래서 묘는 위로 가면은 천간의 글자로 가면 묘의 특징은 뭡니까? 지장간에 을목을 갖고 있거든요. 하늘의 기운을 지 땅이지만은 지 본래의 하늘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의 속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 임목은 뭡니까? 임은 그래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천간의 합의 것을 내포하고 있다 이거거든요. 갖고 현실적으로 어디에 있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갖고 있다. 그 특징. 그래서 간목은 어떤 성정을 갖고 있냐면 간목은 무토의 성정을 내포하고 있다 이러잖아요. 아직 기토의 것을 갖고 내포하고 있다. 갑기합이니까. 그래서 간목은 굉장히 지가 갖고 있는 것은 병화를 갖고 있어서 굉장히 앞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확실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가보면 안 확실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굉장히 밝은 곳을 알고 마치. 그래서 굉장히 여기 빚 대출 일어난 것은 뭐가 하면 임목입니다. 요 묘목은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특징이 인연에 또는 임목이 강한 사람들이 하려고 하면 진짜로 앞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투자를 합니다. 그때는 투자를 하는데 여기는 다 투자할 돈이죠. 투자를 하는데 어떻게 빛을 내서라도 크게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가보면 진행하면 뭡니까? 기토의 속성에 의해서 그죠? 갑기합토 변화를 길이 아니다라고 하면 수도할 줄 안다는 거죠. 수도할 줄 안다는. 근데 을목은 어때요? 묘목의 근성은 어떻습니까? 끝이 뭡니까? 이 경금이거든. 경금은 뭡니까? 이거의 결과치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여기에서 수는 요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보여서 더 화려하게 아주 많이 장성한 상태고, 뭐가 이렇게 보여지고 장성했습니까? 수예요. 뭐 하나의 씨앗이잖아요. 수거든 수가 변화하는 과정이에요. 이래 자연이 변화한다는 어떤 자꾸 이제 그런 말씀에서 이제 조금 이야기해서 조금 바뀌어가지고, 수가 목의 상태로 변했다가, 그죠? 화의 상태로 변했다가, 또 다시 금의 상태로 갔다가, 또 다시 수의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변화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수의 상태에서 묘의 상태가 오면 싹이 피고 가지가 나는 이런 상태이지 않습니까? 고루한 계절의 봄인 거죠. 그죠? 시기적으로는. 이런 야의 그런데 글자들의 특성을 보니까, 야는 결실을 맺기 위함의 어떤 그 성정을 갖고 있더라. 아까 아까 인목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인목은 굉장히 투자를 하고 과감히도 하고, 이 글자 자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런 또 카리스마도 있고 뭐 이런 거지만은, 역동적이지만은, 야들은 그런 시기를 지나왔잖아요. 그래서 좀 더 이 발전해 나가는 상태거든. 그래, 발전해 나간다 하면 앞을 보인다라는 거. 그래, 결과를 보고 한다는 거. 그 결과가 경금인 거거든. 결과가 그래서 자칫 야들은 을목과 간목의 성정은 완전히 다르죠. 간목은 확 하면서 막 뚫고 나갑니다. 그죠? 여기서 언 땅에서 치고 나오는 그런 그 기상기백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을목은 안 그렇죠. 부들부들하니까 있는 동 없는 동 부들부들하게 안 할 것 같지만은 하고 이러잖아요. 그런데 간목은 그래 놔놓고 이 길이 아니구나 하면서도 하는 거죠. 그런데 을목은 어떻습니까? 안 갈듯 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라. 끝까지 결과를 봐야 된다는 거죠. 끝까지 이 자칫 잘못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죠. 자칫 을목은 그러한 글자들의 특정 성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여기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토에 관한 것입니다. 토. 지난번에 토에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해서, 자, 그런 이제 갑과 을, 그 다음에 임목과 묘목은 그런 차이점을 갖고 있다. 그걸 우리가 이 적용을 시킬 때 그렇게 이제 이 작은 거지만은 봄의 특성, 그죠? 그 다음에 임목의 특성, 특허라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 시작하는 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거죠. 야들은 있는 상태에서 더 발전해가는 상태다. 자, 진이 토예요. 진은 여기 보면 반목, 반화라고 해놨습니다. 토지만은, 양토지만은 반목, 반화. 반은 이 반목, 의에 보면은 목의 구간인데 반화라 하면 아니잖아요. 그죠? 반화라 하면 아닌데, 계절적으로 보면 싹이 피고 나무가 자라고 여기가 이제 꽃피는 춘삼월, 음력 3월입니다. 춘삼월에 꽃피는 몽우리가 맺는 상태거든요. 꽃몽우리가. 계절적으로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꽃몽우리면 땅이라 하면 땅은 습기가 있는, 그죠? 습기가 있는 젖어 있는 땅을, 그래 습기가 있는 젖어 있는 땅이라 하면 자양분이 있는 나무가 그 생명이 살기 좋은 땅,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이미 계절적으로 보면 꽃이 필 수 있는, 꽃망울을 맺어있는 따뜻한 시기다. 그래서 반목이고 반화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장간에는 얼개 무가 있어서 굉장히 양질의 땅이다. 자, 이래 되어 있습니다. 이래 됐고, 그래서 이 진토라 하면, 자, 내년에 이제 또 진이란 글자가 오죠. 진토의 특성은 이 수의 고장지가 되죠. 수를 갈무리하고, 진이란 글자, 토라는 글자들이 뭡니까? 변화하게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하늘의 토는, 청간의 토는 뭐였습니까? 성장하는 것을
다시 갈무리하고 다시 본래대로 돌아가기 위함이잖아요. 그런 과정이었고, 그런 과정에서 변화하게, 그래 양의 운동성을 음의 운동성으로 바꿔주는 확실한 토였고, 야들은 항상 계절과 계절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계절과 계절을 바꿔주는데, 어떠한 것을 갈무리하고 새로움을 열어주는 거예요. 갈무리 한다는 것도 어둠을 갈무리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밝아지는 거잖아요. 밝아짐의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둠을 갈무리하는 거거든요. 요 글자가 바로 그런 글자예요. 진다면 뭡니까? 진은 사오미가 잘 놀 수 있도록, 진은 수를 갈무리하는 겁니다. 수목을, 그죠? 여기 이제 이 얼도 있잖아, 자꾸 성장하고자 하는 그것과, 그죠? 그 다음에 어둠, 그걸 갈무리 해줘야 꽃을 피운다는 거죠. 문명의 세계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문명의 세계로. 꽃을 피울 수 있다. 여름으로 가죠. 여름을 열어줘야지 꽃을 피울 거 아니냐는 거죠. 태양이 있는 곳을 보내야. 그래서 진이라는 글자의 특성은 목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갖고 있고, 목이 잘 살 수 있다 하면 뭐고, 목 밑에 내년에 갑진입니다. 그죠? 갑진이 오면 그 갑이 누구인데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 누구인데는 식상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육신과 신적으로. 그럼 그 갑은 일단은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거는 확실한 거죠. 갑이 좋은 조건으로 오고 있다. 나무가, 진이란 글자는 나무가 자라기 좋은 아주 자연분이 우수한 그런 이 땅에서 나무가 오니까, 그죠? 일단 그 갑이라는 글자는 아주 양질의 땅에 뿌리 박고 온다. 그러면 갑목은 어쨌든 간에 내년에 갑목은 누군가한테라도, 그죠? 어떻게 육신과 십신적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갑목이 이롭게 쓰인다면은 그 갑목을 이롭게 좋게 다가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제 육신과 십신적으로 달라지겠지만요. 그렇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진이라는 글자는 뭡니까? 진이라는 글자가 오면 어떠한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꽃을 피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이죠. 만들어주기 위함을 그래서 수를 갈무리하고, 진이라는 글자가 오면 어떻습니까? 진이라는 글자가 내한테 만약에 하나라도 있었다. 그러면 진진 자영이라 하지만은 그 사람은 어떨까요? 내년에는 내가 어디에 가서 내 이름을, 내 얼굴을 내려고 한다. 내가 사무실에서 연구만 했다면 이제 내가 텔레비에 나가고 내 강의도 한번 해보려고 한다. 문명으로 밖으로 나가고자 한다.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이야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금 이해되시죠? 아시겠죠? 내년에 진이라는 글자를 갖고 계신 분들은 더 그래하다. 진이라는 글자가 그렇다는 거죠. 문명으로. 내가 수라는 뭡니까? 수는 어두운 곳, 사무실, 조용한 곳, 지금까지 연구하던 거, 이런 거잖아요. 그것을 진이라는 글자가 오면 어떻다? 끄집어내서 쓰려고 한다. 바깥으로 나가고자 한다.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진이라는 글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진이라는 글자는 아까 프린트볼 드린 거 보면 그 조그마한 네모안을 보면 문장가, 그 다음에 그 문과 계열, 그죠? 이상적이고 순수하다. 그 글자는 이 양의 운동성에서는 임묘진 사오미는 양의 운동성으로 굉장히 활동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다. 그렇죠. 그다음에 아까 지나갔지만 묘목은 인기를 중심적으로 한다. 인목은 굉장히 적극적이다. 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화로 넘어가면 화의 단계에서는, 사오미 단계에서는, 자, 그 메모해놓은 거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수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해놨습니다. 수의. 그다음에 화려함, 화통하고 말도 잘한다. 화려하다. 그죠? 그래서 화는 우리 이제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식상과 같다. 상관의 특성을 갖고 있다. 그래 비춰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일을 잘 벌린다. 화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화가 무게를 따지자면 굉장히 가볍다라는 거거든요. 수증기가 날아 올라가듯이 열이
올라가듯이 하늘로 가볍다. 그래서 일을 잘 벌린다. 그다음에 사회적 인기나 뭐 유명해지는 거 이런 것을 뜻하기도 한다. 그 화란, 능수능란함을 또 말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의 특징은 분열하고 확산하고. 그다음에 화의 특징은 또 사람이 참 재미있다. 화의 특징을 가지고 화가 잘 되는 사람들은 보면 재미있고 멋부리는 것도 좋아한다. 이런 거예요. 근데 사의 상태에서는 사의 상태는 이 여름을 열어간 거죠. 그래 화를 계절적으로 본다면은 입하가 있는 달이에요. 그죠? 입춘, 입하, 입추, 입동 이렇게 이제 있는 달인데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 꽃이 이제 확 핀 상태예요. 꽃망울이가 터져서 꽃이 핀 상태예요, 지금. 굉장히. 이제 그러한 시기로. 그러니까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사람이 밝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굉장히 화사하다. 우리가 표현을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래, 글자 자체가 그러함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빛나다 이거잖아요. 굉장히 아름답게 보인다, 빛나다. 제가 메모해놓은 것이 해놨듯이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 이걸 갖다 우리가 육신적으로 갖다 붙이면 돼요. 자, 이게 만약에 명예라. 그럼 관이라 관. 그죠? 관이면 어떨까요? 관이 빛난다. 화가 관이면. 화가 목이면 관이 목이면은 여기 메모해놨잖아요. 뭐 해놨나 뭐. 관이 목이면은 작은 관, 그죠? 적은 관 규모가 그 월급으로 치면은 월급은 적다. 여기보다 적다 이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화가 관이면은 그 관이 그 명예가 빛나네 이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 전문에서 부른다. 그리고 꽃이 핀 상태이다. 그래서 여름의 속성을 갖고 있다. 아름다움을 갖고 있다. 특히 또 여기서 사는 운동성이 사유축의 운동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 꽃이 몽울이 터져서 꽃이 피면은 그 안에는 이미 열매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열매를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포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보면은 그러면 사란 뭡니까? 사가 가고자 하는 곳은 여기거든요. 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또 뭡니까? 지장간에 이 경금을 갖고 있습니다. 꽃이 피면서 안에 이제 이 열매 풋과일을 갖고 있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자연에서는. 그러면서 야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은 결실이죠. 그럼 만약에 아까 여기서 인목에서 투자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이익을 결실을 나눈다기보다는 이미 확산하기 위함이죠. 내가 거래처를 많이 확보하기 위함이에요. 그 결실하고는 무관하죠. 결실은 그 다음에 하겠다는 거거든요. 일단 외형적 성장 이거거든요. 시작해서 투자는 외형적 성장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목은. 그런데 화는 어떻습니까? 이미 외형은 확산되어 있고 여기서 구조 조정을 통해서 내실을 다지겠다라는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글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빛나고 아름답고 하지만 사의 구간이 오면은 사라는 글자가 오면 우리들한테는 벌써 이미 금기가 작용하기 위함의 시작이라는 거, 사유축에. 그럼 뭡니까? 내가 해놓고 현실은 아름답지만 차츰차츰 정리해야 돼. 구조조정해야 되겠다. 거래처 많이 있어도 필요 없다. 썩는 것도 있고 돈 되는 것도 있는데 다 구조조정해서 정리해야 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한 현실성 있는 그러한 현실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사라는 글자는 그러한 것을 의미한다. 만약에 사회 구간에서 누가 와서 뭐 사업하는 사람이 뭐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앞으로 좀 구조조정 좀 하겠네 라는 얘기도 맞다는 얘기입니다.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사회 구간에 넘어가죠. 오화의 구간은 어떻습니까? 꽃이 만개한 상태. 만개. 여기 도화적인 구간이다. 그죠? 아주 만개한 상태다. 그래서 만개한 상태는 그 이제 아름다움의 절정이죠, 절정. 그 제일 잘났다는 거잖아.
여기서 제일 잘난 놈이잖아, 이게요. 제일, 환희하고 제일 잘난 놈이거든. 이제 그람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한 성정을 갖고 있다. 특히 유금도 잘났다고 하잖아요. 유금도 굉장히 자기가 있는 구간에, 실제적으로 있는 구간이잖아. 그래서 이 닭띠라고 표현하잖아요. 있는 구간에서 현실적 구간, 내가 물질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내가 잘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어서 내보다 이쁜 놈 있으면 나와봐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 이 차이에서 이 글자가 가장 물질적이지는 않지만 그 외형적으로는 그죠? 가장 아름다우니까 내가 내다. 그렇게 그러한 글자의 그 성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미토라는 글자는, 미토는 자 기본적으로 토는 뭔가를 갈무리하고 삼합의 운동성이다. 뭔가를 갈무리하고 새로운 환경으로 열어준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기토가 뭐였습니까? 천간의 기토는 양의 운동성을 무토에서 정지시키게 하고, 그죠? 기토에서 변화하게 한 거잖아요. 어쨌거나 음양의 운동성을, 양의 운동성을 음의 운동성의 시작이었거든요. 그 음양을 바꾸게 한다는, 음양을 바꾸는 게 뭡니까? 이상과 현실 이런 거잖아요. 그래 내가 뭔가 계획했던 것에 어떤 현실화 시킨다 이런 것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있는 것을 완전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현실적으로 이 뭐라 해야 되나, 그냥 부품하게 계획 잡아놨는 것을 진짜 뭔가를 현실성 있는 것으로 바꾼다 이거거든요. 그 없는 것을 계획을 현실화시킨다 이런 것도 되고, 그죠? 또 뭐지, 투자했는 것을 이제 이 현실적으로 돈을 뽑아내는 쪽으로 바꾼다. 투자와 그죠, 이제 이 현실적인 거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기토라는 놈이 이제 그렇잖아요. 천간에서는 여기에서 이 기토가 보면 꽃이 만개한 상태에서, 꽃이 점점 만개하면 여기는 이미 꽃핀 속에 그 풋과일이 들어있죠. 이미 열매가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나오는데, 꽃이 떨어지는 작용을 요 미토가 한다라는 거예요. 요 기토죠. 그래, 요 미토는, 그래서 미토는 어떻게 외형적 성장을 마무리하고 현실적 성장으로 하게, 정신적 성장이라 해도 좋습니다. 물질적 환경으로 만들어진다. 자, 기미일주는 굉장히 현실적이다. 그 사람은. 미토라는 글자 자체도 그런데, 미토가 지금 그렇잖아. 여기는 뭐였습니까? 양의 운동성. 그죠? 이것을 다 갈무리하고 해묘미 성장하는 것을 갈무리하고, 기토의 속성과 같죠? 갈무리, 여기서는 꽃을 목의 운동성을 해묘미 성장하고자 하는 것을 꽃을 피우고 다 한 상태에서 마무리를 지으면 그 다음에 뭐 나옵니까?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래서 현실화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현실주의자다. 그래서 기미일주가 딱 그거예요. 딱 완전히 천간의 기자도 마찬가지죠. 양의 운동성, 음의 운동성 시작하는 건 이미 바꾼 상태잖아요. 운동성 바꾼 상태. 여기 이제 기토는, 여기 참 미토 자체가 이미 성장하고 화려했던 걸 멈추고 이미 멈췄다. 아까 여기 미토처럼, 진토는 양의 구간을 열어줬잖아요. 이제 꽃피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이 외형적인 것보다는, 그죠? 물질적인 세계로 열어가라. 그럼 미토가 오면은, 그리고 기미일주가 확실한 게 뭐냐면 내실입니다. 내실. 현실주의가. 돈 되나 안 되나? 에이, 겉으로 가지 말고 내봐라. 뭐 이거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러한 환경. 그래서 너무 사람 살다 보면 지나친 현실주의자는 어떻습니까? 지나친 현실주의자거든. 혹시 기미일주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본인이 좀
괴로운 거죠. 본인이. 너무 그렇게만 따지다 보면. 또 내가 너무 그렇게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럼 뭐 투자를 해놔놓고 뭐 그다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미 이거는 다 끝난 상태거든. 투자를 하면서 그다 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지나치게 이제 답만 보는 거지. 현실적으로만. 돈 되나 안 되나 이거죠. 딱. 이제 그렇게 해서 기미일주는 미토라는 글자는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다. 미토의 땅은 뭡니까? 여기 메모했죠. 사막이다. 사막의 땅과 같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막의 땅. 여기는 사랑했던, 제가 요즘 메모해놓은 게 있는데, 사랑했던 사람을 가슴에 묻어야 된다. 아까 진토에서는 않겠거든요. 진토의 특징은 사람을 막 끌어모으는 겁니다. 사람을 막 끌어모으는 거거든요. 그 진토 있는 사람들을 보면 진토일지, 진토를 갖고 있으면 그 주변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람들 잘 모아요. 그 여기서 이제 미토의 특징은 뭐냐면, 미토는 뭔가 가슴 아래를 한번 해야 된다라는 글자거든요. 그렇잖아요. 양에서. 양적인 것에서 뭔가 이 아픔이 있어야 결실이 나올 거 아니에요. 현실화될 거 아닙니까? 내가 배부른 상태에서 배가 꺼져야 아기가 나오듯이 현실화돼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미토라는 글자는 특징이 사막의 땅을 상징하지만 가슴에 묻어야 되는 그러한 글자의 성정을 갖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미토는 결실로 넘겨주는 굉장히 현실적인 글자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가을로 넘어갑니다. 여기 여름이고 가을로 넘어가면 그 미토에 의해서 우리가 환경적으로 보면 이제 계절 미토에서 꽃이 다 떨어지고 경금의 상태는 신금의 상태는 그죠? 신금이 풋과일과 같다. 과일이 완숙하고 완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과일이 불완전 풋과일은 안에 씨가 없어요. 씨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람으로 치면 혼이 없는 거라. 혼이 없는 그 껍데기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금은 그러한 풋과일인 상태다. 그래 풋과일인 상태에서 시간이 지나야 유금의 상태에서 완전한 과일이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과일. 그래 이제 신금은 우리가 여기서 제가 조금 놓치고 지나갔는데 뭐냐면 우리가 띠 12지 형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글자들이 인묘진 사오미 다가 그 우리가 띠로 얘기했지만 그 띠가 아닌 연지에 갖다 붙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우리가 이 고법 명리할 때는 전부 그 12지 띠로 했기 때문에 띠의 형상을 가지고 상당히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글자들 자체가 띠를 떠나서도 범의 성정을 갖고 있다 이래 볼 수도 있어요. 범의 인목이라 하면 범의 기상을 갖고 있다. 범처럼 중용적이고 범처럼 진짜 역동적인 그런 인목이라 하면 그런 글자를 갖고 있다. 인목의 갑인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러한 성정이 대단히 갖고 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야는 토끼다 토끼. 묘목은 토끼의 성정을 갖고 있다. 토끼의 번식 뭐 이래 하대요. 그런 그러함을 상징한다. 그래 이 묘라는 글자가 그러함을 상징. 그래서 자묘는 형살이라 하죠. 자묘 형살이지만은 특히 이 사랑과 관련해서 굉장히 외로울 수도 있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한 형살을 가지고 이 진이라는 글자는 뭡니까? 용이라 용. 용의 성정을 갖고 있다. 진이라는 글자. 진이라는 글자를 또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진이라는 글자가 보면 이제 요 을이라는 글자도 있고, 그죠? 요 을개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죠? 그래서 을목도 있고 개수도 있고 요런데 요 을개무가 있는데 진이라는 글자 용의 성정을 갖고 있다. 우리가 용이라 하면 용 본 사람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상상 속의 어떤 그 동물이면서 굉장히 이 어떻게 표현해야 되지? 재주가 많잖아요.
우리가 뭐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형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이라 하는 글자는 갖고 일지에 만약에 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은 굉장히 아까 사람도 많이 모인다 했죠. 재주가 굉장히